지난번에는 전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군사의 기능에는 총 5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획, 이러한 5대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5가지가 크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는 어떻게 사람들을 운영을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얼만큼 커야 되고 육해공군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인사의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진급도 포함이 됩니다.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첩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인가, 또 이것을 지난 정보하고 종합해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누구에게 전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군수 같은 경우에는 군수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보급, 수송, 정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무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을 누구한테 보급해주고 얼마만큼 교환을 해주고 또 정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군수의 기능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탄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건가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작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작전이라는 기능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제입니다. 편제라고 하는 것은 분대, 소대, 중대, 연대, 사단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반, 소대, 중대, 여단, 사단 이렇게 할 건지, 또 군단 밑에는 몇 개의 사단이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1개 분대라 하면 8명으로 할 건지 10명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편제 임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임무가 작전 기획인데, 작전 계획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어떤 순서로 만들 건지, 어떤 모양새를 갖출 것인지, 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작전 기획 분야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작전의 기능이 교육훈련 기능이에요. 신병이 들어왔을 때 얼마 동안에 무엇을 가르칠 건가, 장교는 처음에 들어오면 얼마 동안 뭐를 가르칠 건가, 부사관은 들어오면 얼마 동안 뭐를 가르칠 건가, 또 이 사람들이 진급할 때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평상시에 사격은 1년에 몇 발을 해야 되고 행군은 몇 킬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열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작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작전의 그 기능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지휘관계입니다. 지휘관계라고 하는 속에는 여러 가지 지휘관계가 있는데, 예속을 시키냐, 배속을 시키냐, 뭐 작전 지휘를 할 것이냐, 전술 통제를 할 거냐, 그리고 작전 통제를 할 거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작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도시를 점령하라 라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대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5개 부대를 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 제가 A라는 부대한테, A라는 부대는 적을 유인하고 B, C라는 부대는 적을 경멸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C하고 D 부대는 예비로 있다가 돌파가 일어나고 나면 후속제대로서 공격을 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받은 임무,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전투력을 운영하는 게 이게 작전 통제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를 탔을 때 승객이 이미 어느 목표를 가겠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운전도 잘하고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승객은 주인이죠. 주인이 목표를 정해주고 또 차비도 내고, 다만 운전을 잘하고 길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걸 맡기는 게, 이게 작전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단순하게 얘기한 측면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이게 크게 느껴졌냐, 여태까지. 우선 과거에 미군이 작전 지휘권도 행사를 하고 또 미국의 모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큰 포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고, 그래서 그러한 인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위임한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미군들이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될 거를 갖다가 미군들한테 허락을 받거나 너무 의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봤다시피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미군들한테 크게 구속을 받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6.25 때에도 통일을 위해서 38선에서 정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진격을 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방공포로들을 우리가 석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뒤에도 우리나라 국익에 위배되는 것은 항상 지켜왔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그냥 지휘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왜 이슈가 됐는지, 또 이런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러면 어떻게 환수를 하고 하는 게 좋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